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코비드 소식입니다. 신종 변형에 의한 코비드19 재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면역학자는 사람들의 마지막 감염과 부스터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해 코비드19에 재감염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2만 건 이상의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됐으며 그중 10%가 재감염이었습니다. 세포 면역학자인 애나 브룩스 박사는 뉴질랜드는 이제 사람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을 높이는 코비드 변종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박사는 뉴질랜드보다 재감염을 더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변종이 그러한 재감염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으며 다양한 변이가 순환하고 있을 때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변이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지금까지 코비드19 감염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 박사는 뉴질랜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하위 변종들에 대한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생활비가 너무 올라 사회주택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9,725명의 정부 카잉아오라 세입자들은 1,600만 달러의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며 이는 지난해 6월보다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포리로아 파나우 센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키위 커뮤니티 어시스턴스에서 기부한 음식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생활비 위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꾸러미에서 재정 조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즈 켈리 포리로아 파나우 센터 CEO는 이러한 상황이 매주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크리스 비숍 대변인은 슬프게도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카잉아오라 주택에 지불하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힘들지만 뉴질랜드가 국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짓 남았으나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두가 느끼는 한 가지 감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흥분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한 키위는 지금 뉴질랜드에는 돈이 없는데 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하는지 모두가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례 트레드미 설문조사에 따르면 55%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레드미 대변인 밀리 실베스터는 그들이 줄인 두 가지는 여행과 선물이며 키위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중고 선물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건당국은 뉴질랜드에서 5건의 새로운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를 발표하면서 원숭이 두창은 총 3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례는 모두 오클랜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발병이 시작된 이후 9건의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24건은 지역 사회 전파로 확인됐습니다. 10월 27일에 마지막으로 보고된 이후 업데이트된 상황입니다. 보건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거나 발진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일반적인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직 에이전시는 직원들이 하이브리드 근무, 더 많은 돈, 더 많은 휴식을 요구하고 심지어 애완동물을 직장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코비드가 비즈니스 환경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슨 리크루트먼트는 사업체들이 직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뉴질랜드의 근무 환경이 지난 2년 동안 약 10년 정도 발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을 사무실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보상을 제공했으며 뉴질랜드 기술회사인 비스타그룹과 같은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시크엔젯 국내 매니저 롭 클락은
기업과 조직은 인재를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하며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재택근무가 선택사항이 아닌 경우 일을 그만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에 고용된 수천 명의 퍼스트 유니온 회원들이 2년 단체 협약을 수락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생활임금으로 시작하고 전염병 휴가와 병가 조항도 개선됩니다. 이 계약에는 약 18,000명의 근로자가 포함됐습니다. 퍼스트 유니온은 이러한 움직임이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임금협정 법안은 지난 10월 말에 국회에서 세 번째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조와 고용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청소부, 슈퍼마켓 직원, 경비원과 같은 직업 전반에 걸친 단체 교섭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MP 캐피탈의 보타니타운센터 쇼핑몰은 40개의 소매 업체들이 직원을 구하면서 첫 번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소매 평론가 그렉 하포드는 인재를 구하려는 고용주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소매점 직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인재가 크게 부족해 수천 개의 공석이 있으며 뉴질랜드에는 가능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포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소매 직원 부족의 요인이라며 램레이드 등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직원들을 유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8원 3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6원 6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0원 09전입니다. 이상으로 KCR 뉴질랜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